안녕하세요. 네, 김상순입니다. 중국 사회고발 356번째는 중국 불교계를 뒤흔든 소림사 주지 스융신, 소림사 왕국 설립과 한순간의 비참한 몰락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인 소림사에서 1999년부터 제30대 주지로 부임해서 소림사를 상호파하여 성공을 거둔 스융신 주지의 성공과 몰락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여 전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스융신의 신상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스융신의 속세의 이름은 유응성, 중국어로는 류잉청입니다. 그리고 1965년 9월 6일 안희성의 부양시 영상현에서 태어났고요. 1981년 16세 되던 해에 소림사로 출가를 했고 1999년 제30대 소림사 주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하남성의 불교협회 회장, 중국 불교협회 부회장, 그리고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MBA 학위를 받은 주지로 선정을 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미국의 어느 대학인지 얼마만큼의 기간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나중에는 찾아보니 단기 MBA 과정이었다고만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신통치가 않죠. 자, 2006년에는 미국 체육대학의 국제명예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도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스융신은 불교협회 부회장 이외에도 정치와 교육 분야에서도 1998년 전인대 대표를 시작으로 2012년 중국의 첫 불교대학인 하남불교대학 원장, 2013년에는 정주대학의 소림문화연구원 명예원장, 2018년에는 정협의 하남성 상무위원을 역임했습니다. 결국 이런 이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의 불교가 중공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린 거고요. 이번 방송에서 보도할 때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스융신이 조사를 받고 있는 죄명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거고요. 둘째는 스융신이 이룩한 소림사 상호파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살펴보니 의외로 상당한 상업적 업적을 이루기 했는데요. 이 두 가지 내용보다 사실 중점적으로 살필 내용은 세 번째 내용입니다. 즉, 셋째는 스융신이 지금까지 26년간 주지 생활을 하면서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스융신이 지난 26년간 이룩한 소림사 상호파에 대한 성과는 중공이 통치하는 중국에서는 반드시 정치적 배경이 그것도 튼튼하게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선 첫 번째로요. 스융신의 죄명과 체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요. 지난 7월 26일 오전 소림사 주재 스융신이 체포되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7월 27일입니다. 이 발표는 소림사 관리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지 스융신이 형사범죄 혐의, 사원의 자산 횡령, 불교 계율의 심각한 위반, 여러 여성과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 유지 및 혼외자 출산 등의 혐의로 여러 부처의 합동조사를 받고 있다고 소림사에 있는 소림사 관리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불교계는 바로 스융신을 제명했습니다. 또한 신화통신과 펑파이 등의 중국 언론도 이 내용을 다음 날인 28일 보도했습니다. 중공의 관변 언론이 신화통신이 이 정도로 발표했다면 스융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재기불능 상태로 봐야 합니다. 스융신의 범죄 혐의 내용은 사실상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10년 전인 2015년에도 비슷한 의혹을 그의 제자인 스옌루 등의 소림사 출신 승려들이 게다가 실명으로 당국에 제보까지 했었는데요. 당시에 하남성 종교사무국은 수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끝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작년에도 스융신 주지가 주지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한다는 소문이 막 돌았었고 결국 소림사 내부에서 사실 무근이다, 유언벼이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소림사 주지였던 스융신에 대한 각종 비리 제보와 루머는 끊임없이 돌았지만 그때마다 스융신은 용케도 이를 잘 무마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여지없이 체포되어 그동안 있었던 각종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
수용시는 1999년 제30대 소림사 주지가 된 이후에 소림사 상호포를 본격적으로 전개를 했는데요. 소림사 주지가 되기 이전인 1998년부터 이미 소림사 시력발전 유한공사를 설립하면서 주지가 된 이후에 소림사 발전 방향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후 다음에 주지가 된 수용시는 소림사라는 무형 자산을 이용해서 문화, 식품, 약품, 의류, 도서 등의 영역에서 소림사 브랜드를 이용하여 회사 설립과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수용시는 모두 18개의 회사를 설립했고요. 각 사업 분야에서 등록된 상표만 700개가 넘을 정도로 상업화의 기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림사 승려들을 이끌고 영국의 버킹엄궁 공연으로 매 회당 5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등 해외 사업에도 수완을 보이기도 했고요. 2024년 18개 기업의 수익이 10억 위안, 약 1950억 원이나 되었고 해외에 50여 개의 소림문화센터를 설립했고요. 영국,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지의 소림문화센터 대표에 자신의 애인들을 임명하면서 해외로 자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수용신의 첫 7명과 이들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들 21명을 포함한 총 34명이 LA로 집단 출국하기 위해서 상해 푸동공항에 있다가 체포되었다고 할 정도였고요. 일설에는 애인이 51명에 사생아가 174명이라는 소문까지 나돌았다고 합니다. 물론 중공 당국은 가짜 뉴스라고 오히려 수용신을 두둔했는데요. 사회 혼란을 막아야 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수용신의 여성 편력은 수용신의 체포조사 항목에도 나와 있듯이 이미 20여 년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수용신의 소림사 상업화로 인해 소림사의 한 해 수익이 2024년 작년 기준으로 약 10억 위안, 약 1950억 원이나 될 정도로 발전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다른 지역의 유명한 사찰인 아미산이나 구화산, 영운사 등의 유명 사찰의 연 수익도 소림사를 상업화를 모방하여 발전을 해왔고요. 매년 최소 6.7억 위안에서 8.2억 위안, 즉 최소 1,306억 원에서 1,6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의 불교 시장 규모는 추정이지만 약 800에서 9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5조 6천억 원에서 17조 5,500억 원 정도로 추산될 정도로 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수용신이 시작한 거죠. 자, 이러니 기독교나 이슬람교 등의 타 종교와는 달리 중국의 불교는 중공의 이중대로 불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특이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림사는요, 매일 5성기 개양식을 거행하는데요. 이것 또한 상품이 되어버렸을 정도입니다. 오늘의 핵심인 세 번째, 수용신과 중공의 관계는 그렇다면 어떤 관계일까요? 수용신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수용신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 정치적 거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1999년 이래 올해 2025년까지 약 26년간 수없이 많은 루머와 제보에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뒷배가 튼튼했기 때문이죠. 자, 이번 수용신의 체포 소식을 알린 것은 소림사 내에 있는 소림사 관리처입니다. 그리고 신화통신 등이 이 사실을 나중에 보도했는데요. 소림사 관리처는 명칭은 소림사를 관리하는 소림사 소속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기관으로 보이지만 실제는요. 이게 이게 대단한데요. 올해 5월에 설립이 됐고요. 중공과 지방정부의 공공기관의 일부입니다. 소림사하고는 관련이 없이 말 그대로 소림사를 오히려 관리하러 나온 감시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소림사 감시처 했다고 한다면 바로 이해가 되겠죠. 자, 어쨌든 소림사를 관장하는 정주시와 또 정주시 산하 소도시인 소림사가 있는 지역이 등봉시거든요. 정주시 산하에 있는 등봉시인데 이 정주시와 등봉시의 종교국과 정부기관이죠. 그리고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공작부가 직접 소림사 관리처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입니다. 이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자, 이런 사실만 봐도 역시 대학이나 종교, 사찰, 심지어는 기업에도 이렇게 관련 중국 지방정부 부처나 중공의 기관에서 직접 파견된 감시 인력들이 상주하면서 대학이나 종교나 기업의 활동에 관여하고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소림사 안에도 통일전선공작부 인력이 파견되어 있다는 사실은 저로서도 아주 새로운 발견이고 아주 충격적입니다. 야, 그렇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수용신의 체포는 경제적인 범죄나 사생활에 대한 범죄 문책이 아니라 바로 정치적인 숙청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전선공작부가 왜 소림사에 나와 있어야 하겠습니까? 금권이 오가는 핵심 자리에는 항상 정치적 투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수용신에게 이번에 적용된 각종 범죄와 조사 혐의는 이미 2015년부터 일부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데요. 그때는 무혐의이고 가짜 뉴스 루머이라고 하면서 지금 왜 그 사실이 갑자기 뒤집혀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이미 커질 대로 커진 불교계와 특히 대표주자인 소림사에 대한 이권 다툼이 중앙의 정치권에서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홍콩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수용신은 이번 전격적인 체포에 대해 아무런 느낌새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이미 수용신의 뒷배가 되었던 거물급 정치 세력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수용신은 오히려 이걸 못 알아챈 거고요. 수용신은 올해 초 춘절 즉 우리 구정 때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이후에요. 당분간 해외여행은 금지를 당했다고 측근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 내 여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심했다는 건데요. 이 사건은 2025년 2월 1일 수용신이 소림사 승려 일행을 대동하고 바티칸 교황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후를 말하는데요. 이때 아마도 수용신은 어떤 이상 징후를 약간 느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숙청될 정도로의 위기감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2023년 11월 23일에도 바티칸을 방문했었고요. 이때도 중공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갔다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수용신은 사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중공도 바티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국 종교의 대표적인 인물인 수용신을 이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올해 교황이 별세하고 보수 성향이자 미국 국적의 레오 14세의 교황 등극이 유력해지자 중공은 수용신을 용도 폐기한 것이라는 홍콩 언론의 분석이 있습니다만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용신은 소림사의 주지이고요. 중국 불교협회 부회장에다가 정치적으로는 중공의 전인대 대표 및 정협위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차관급 고위직 대우를 받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수용신은 자신의 지위에 대한 자신감, 자신의 상업적 성취 그리고 뒷배경을 든든함을 믿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중공의 숙청은 북풍 한설에 칼바람보다도 더 매섭죠. 불교계를 대표하는 자리까지 골랐고 상업적 성공으로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던 소림사의 수용신 제국은 불과 하루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수용신의 친동생으로 나중에 출가하여 소림사에서 형인 수용신의 자산을 관리해 왔던 승려 수용관도 실종되어 연락이 두절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용신이 설립한 회사들도 법인 변경이나 영업정지 등의 사태를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용신의 정치적 배후는 아직 짐작할 만한 인물은 아직 없습니다만 그러나 수용신이 이렇게 숙청되었다면 수용신의 뒷배이자 본체인 거물을 숙청하기 위한 중공의 상투적인 수법인 이른바 사전작업의 하나로 수족 자르기 혹은 가지치기 이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북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권력암투, 정치투쟁의 결과를 통해서 수용신의 배후가 누구인지 곧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소림사와 중국 불교가 어떻게 융성할 수 있었는지 타 종교는 탄압을 받는데 또 왜 중국 불교만은 살아남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그동안 궁금했었는데요. 이제서야 그 의문점이나 혼자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해결할 실타래를 이번 수용신의 성장과 몰락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발견인데 어쨌든 수용신이나 중국 불교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하고요.
추가 내용이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오늘 밤 8시부터 8월 12일 오늘 밤 8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상세한 내용을 생방송에서 전하겠습니다. 차이나 사회 고발 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